마지막 소식인데 또 관세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지난주에 월마트 얘기했는데 네네. 이번엔 또 트럼프하고 애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날 애플의 25% 관세를 갖다가 네. 느닷없이 위협을 했어요. 느닷없이.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애플의 하청 공장이죠. 폭스콘이 인도의 그 공장을 갖다가 확장하겠다. 15억 달러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네. 했습니다. 왜 인도에다 확장을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 공장을 갖다가 확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였냐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 네. 25% 관세를 갖다가 부담해야 될 그걸 어떤 각오를 분명히 네.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상호 관세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전자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니터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갖다가 일단 면제한다고 네.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이렇게 면제를 한 약속의 배경에는 사실 애플의 그 팀 쿡 CEO가 우리 미국에 5천억 달러 추가로 그 투자를 할 거야. 예, 예. 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뭐 5천억 달러면 이거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내심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이폰 제조 기지도 좀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이 제조 공장을 미국 내로 옮기는 대신에 굳이 그 인도 공장을 갖다 확장을 해서 인도에서 그 만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밝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인도에 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미국에서 관세 없이는 무엇도 팔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네.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갖다가 이거는 썰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고 뉴욕타임스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월가에서 도는 소문이에요. 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거는 그 5월 16일에서 18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잖아요. 그때 팀 쿡 그 애플 CEO한테 야, 우리 그 중동 순방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팀 쿡 CEO가 그 동행을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화가 나서 예, 예. 애플에 대해서 느닷없이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예.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안 밈코인을 만듭니다. 이쪽에 이제 그 24일 전이죠. 그러니까 23일 그 애플의 그 25% 관세 부과를 갖다가 시행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24일 하루 전이 23일에 네, 네. 자신의 밈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200명을 갖다가 그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었대요. 예. 그리고 그중에 20명 같은 경우에는 VIP라고 그래가지고 백악관 비밀 투어까지 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다음날 되는데 트럼프 밈코인 가격이 10%가 하락한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근데 이게 트럼프 자산의 벌써 40%나 된다라고 네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이게 화가 나서 느닷없이 EU에 대해서도 같은 날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네. 걸 갖다가 확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있다가 며칠도 아니죠. 몇 시간 지나서 EU에 대해서 일단 50% 관세는 네. 처리를 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럼 애플에 대한 어떤 25% 관세 부과를 갖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보게든 위협을 하게 되면 네. 애플은 미국으로 제조 어떤 그 공장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길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적으로 이미 이제 각종 분석기관, 특히 UBS 같은 경우는 애플이 미국으로 그 아이폰 생산 기지를 옮기면은 생산 비용이 얼마가 올라가냐면은 23%에서 한 54%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 만들어서 뭐 25% 관세를 갖다가 맞는 거랑 그렇게 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애플이 미국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한다고 하지만 굳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느냐? 네, 실익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거는 뭐냐면은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세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굉장히 여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네. 7월 8일 날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중국과의 어떤 관세 유예 90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8월 12일이면 만료가 돼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까지 모든 국가하고 그 상호 관세 협상을 갖다가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은 그때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임박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덕.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심기가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관세 폭탄을 갖다가 불쑥불쑥 던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 근데 이 변동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며칠 사이에 좀 아주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네네네. 미국 연방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무효 판결 내렸다가 제동을 걸었죠. 네네네. 그랬다 하루 만에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이제 항소법원에서 네네. 상호 관세 지속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인용을 하면서 일단 또 다시 복원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그 연방 그 국제무역마 국제관의 어떤 무역을 다루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일단 IEEPA 그러니까 국제 비상 경제 관한법을 네네. 동원한 지금의 상호 관세, 기본 관세,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는 전부 다 효력이 네네. 없다라고 1심에서는 일단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 대신 이제 품목별 관세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죠. 이거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를 한 거고요. IPA법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비상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어떻게 보게 되면 대통령한테 비상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은 주로 가령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아니면 무역 제재뿐만이 아니라 자산 동결 같은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IEEPA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게 네, 연방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권한받기다.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1심 판결에 뭐 어떻게 보기엔 불복을 하겠습니까? 바로 항소를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법원에서 일단 그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양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될 동안에는 기존의 어떤 그 상호 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본 관세를 갖다가 효력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판결이 된 거예요. 예. 일단 거기까지는 판결이 됐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움찔했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항소법원에서도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미국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IEPA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권한은 그 사실은 그 관세에 대한 어떤 권한은 미국의 의회에 있는 거지 미국 헌법에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하는 IEPA법에 의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관세를 갖다가 남용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갖다가 연방법원에서 명백히 밝힌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트럼프 그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굴복할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른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알루미늄이라는 철강에 관세한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그 부과가 된 거고요. 예. 이 법을 또 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역법 122조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너무나 무역 적자 현상이 심해, 무역 적자가 심해. 그럼 그 나라에 일단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대신 150일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덜하죠. 근데 무역법 338조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차별을 한다. 이럴 때는 50%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IEPA법을 쓴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상무부라든지 무역대표비에서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IEPA법을 쓴 거는 일종의 비상대권을 쓴 거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연방법원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동에 한 발 물러서게 된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들은 역시 있다. 시간적인 어떤 시간은 걸리겠고 일단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거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존의 법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멈추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되는데 재판 진행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